What is a youth, impetuous fire? 20세기 최고의 미녀로 손꼽히는 올리비아 하세. 그녀는 15세의 나이에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영화화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역으로 출연한 이후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데요. 청순한 미모와 오뚝한 코, 짙은 머리 색깔 등 동서양이 절묘하게 조화된 듯한 신비로운 매력을 가진 그녀는 그때 그 시절 만인의 이상형으로 꼽히기도 했었죠. 오늘은 세기의 미녀 올리비아 하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애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27일 올리비아 하세의 인스타그램에는 27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평화롭게 떠난 올리비아 하세, 아이슬리의 별세 소식을 전하게 되어 깊은 슬픔을 느낀다라는 부고가 게재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리비아 하세는 27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택에서 향년 73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고인은 암을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해 그녀를 사랑했던 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하세는 2008년 유방암을 진단받아 유방절제술을 받았고 2017년 암이 재발했다고 알려졌는데 간혹 매스컴을 통해 비춰진 그녀의 모습이 밝고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결국 암을 극복하지 못한 것 같네요. 줄리엣은 이제 우리 곁을 영영 떠났습니다. 추억 속의 스타들의 부고를 전해 들을 때마다 우리의 젊음과 세월을 공유해오던 그들이기에 참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요. 최근에 하세는 곱던 얼굴에 주름이 지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모습이었지만 추억 속의 스타인 그녀가 우리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이제 73세 나이에 멈춰버려 더 나이 든 모습의 그녀를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영원한 줄리엣, 올리비아 하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하세는 일본식 발음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니 하세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세는 스페인계 아르헨티나인 아버지와 영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탱고 댄서였어요. 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는 바람에 하세는 어머니와 살다가 영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양육권자인 어머니는 딸의 기질을 일찌감치 알아봤고 런던에 있는 이탈리아 드라마 스쿨에서 5년간 연기 수업을 받게 했는데요. 하세는 그곳에서 짐 브로디의 제니 역을 맡게 되었고 이 작품으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감독인 프랭코 레피렐리가 보석 같은 그녀를 발견하게 되었죠. 하세는 감독의 추천으로 줄리엣 역으로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500명 이상의 다른 어린 배우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데요. 누가 봐도 줄리엣 그 자체였던 하세에게 배역이 낙점됩니다.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은 67년도에 촬영하고 68년도에 개봉되었는데 하세는 이 영화 한 편으로 단번에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가 되었고 이듬해인 69년도에 골든글로브 여자 신인상과 이탈리아의 아카데미상인 다비드 디 도나텔로 황금 접시상을 거머쥡니다. 짧은 기간에 이룬 참으로 놀라운 성과였죠. 고국인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요. 자국 출신 인물이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가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던 나머지 하세를 아르헨티나에 있는 옛날 집으로 보내 극적인 장면을 하나 연출했고 이를 생방송으로 내보내는데 그녀가 할머니와 포옹하는 따뜻한 모습이 담긴 장면이었죠. 어려서 헤어졌던 아빠도 이때 처음 재회했다고 하네요. 거기에 더해 할리우드 연예인들이 하세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영국까지 찾아오기도 했다고 하니 당시 그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되는 부분이죠. 운명과도 같이 그녀에게 너무나 완벽하게 어울렸던 줄리엣 역. 하지만 그녀에게 명성을 안겨다준 줄리엣은 정작 그녀에겐 쓰디쓴 독배와도 같았는데요. 본인이 준비가 제한된 상태에서 갑작스레 얻게 된 명성은 정신적으로 미숙한 그녀에게는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도 말을 걸어와서 광장공포증에 걸리기도 하고 줄리엣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했던 나머지 차기작 선정에 대한 부담으로 불안장애를 겪기도 했죠. 이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의 발단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촬영 당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지난 67년도경의 영화 촬영 현장은 오늘날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만연했어요. 특히 여배우들에 대한 성희롱과 감독의 온갖 갑질은 흔한 일이었는데요. 하세도 촬영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은 현장에서 매일 왕가슴녀라며 성희롱을 해댔고 제작자는 그녀에게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다이어트 약을 방광제로 먹이려고 했죠. 다행히 약을 발견한 엄마가 변기에 다 쏟아부었지만 이때부터 자신이 영화에 나오기엔 너무 살집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망상에 사로잡히며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되었고 영화 성공 이후에는 이런 정신적 중압감이 한층 깊어지며 높이 치솟는 인기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입니다. 그녀는 이미지 관리는커녕 사춘기 청소년처럼 반항적이고 비뚤어진 모습을 대중들에게 가감없이 드러내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술에 취해 춤을 추며 어른들을 조롱하는 모습이 매일같이 언론에 오르내리곤 했어요. 특히 영국 내에서 반문화적인 쾌락주의를 영위하는 1960년대 비행 청소년들을 대변했을 정도였다고 하니 말 다했죠. 당시 한 영국 기자가 하세에게 난 당신처럼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대는 15살 소녀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자 그녀는 당돌하게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왜요? 있는데? 라고요.
심지어 영국에서는 모든 부모가 자식들이 핫세처럼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했었다고 회자될 정도였어요. 이쯤에서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걸. 이후로도 핫세는 줄리엣으로 쌓은 이미지를 모조리 깎아먹는 행동을 계속 일삼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배우의 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 들어오는 굵직한 배역들을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했고, 심지어 고전 명작의 반열에 오르는 트루그릿도 존 웨인이 뭐라고 라며 넘겼다고 하죠. 게다가 리처드 버튼의 상대역이었으며 남녀 주연 배우 모두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게 되는 1969년도작 천일해에는 별 이유도 없이 거절했다고 하니 이쯤 되면 연기자를 그만두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인데요. 할리우드에서 그녀를 전폭적으로 밀어주려고 했던 명제작자 헬비 월리스는 핫세를 포기했고 결국엔 갈라서고 말았다고 하죠. 어리석었던 그녀는 굴러들어온 복까지 스스로 걷어차버린 꼴이었어요. 이렇게 10대의 핫세는 라이징 스타가 된 부담감으로 불안, 반항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성인 톱스타로의 발판이 될 수 있었던 좋은 제안들을 깡그리 날려버리고 맙니다.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배역을 고를 처지가 아니게 되었고 단역에 가까운 위치까지 떨어져 버렸는데요. 그나마 비중이 좀 있는 배역을 맡았을 땐 폭망작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좋은 기회들이 모두 날아가 버린 뒤에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핫세는 이대로 연기자의 길을 포기하기 싫었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나이의 흐름순으로 그녀가 연기자로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작품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핫세는 고군분투 끝에 드디어 그녀의 대표작이라 불릴 만한 배역을 맡게 되는데 74년도에 개봉된 공포영화 블랙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로 이 작품은 캠퍼스 슬래셔 영화의 원조라 불리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죠. 영미권 젊은 세대에선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이 영화로 핫세를 알게 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77년도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감독인 프랑코 제피렐리가 감독한 TV 미니시리즈 나자렛 예수에서 성모 마리아 역을 연기했는데 원체 동안인 얼굴에다 너무 젊게 그려져 작품 속에서 줄리엣의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죠. 2003년에는 마더 데레사에서 테레사 수녀 역을 맡았는데요. 촬영 당시 그녀의 실제 나이는 53세로 나이가 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모가 여전해서 실제 테레사 수녀의 외모와 너무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더 늙어 보이게 장시간 특수분장을 한 결과였다고 하죠. 핫세의 가장 최근작은 2015년에 개봉한 영화 관종인데 이 영화는 실제 딸인 인디아 아이슬리와 모녀 사이로 함께 출연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를 연기했던 레너드 와이팅과는 부부 사이로 나와서 출연진만으로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시켰죠. 레너드 와이팅과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후 47년 만에 재회였다고 하네요. 그녀의 필모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청순한 미모로 만인의 이상형이라 불렸던 그녀는 어떤 핑크빛 연애를 즐겼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핫세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촬영하면서 로미오 역의 배우 레너드 와이팅과 실제 사랑에 빠집니다. 촬영장 이외의 장소에서 따로 만나며 데이트하는 모습도 여러 번 포착되었죠. 하지만 이들의 연애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레너드 와이팅과 헤어진 후 몇 번의 비공식적인 연애가 있었지만 모두 짧은 인연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핫세에게 새로운 인연이 다가왔어요. 10대 시절 에이전트였던 루디 알토벨리가 한 남자를 소개시켜주는데요. 제임스 딘과 닮은 꼴로 유명했던 배우 크리스토퍼 존스였죠. 핫세는 한때 그와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크리스토퍼는 매우 질이 나쁜 남자였어요. 잘난 외모로 여러 여자들을 후리고 다닌 바람둥이였고 충격적이게도 핫세를 주먹으로 종종 폭행까지 했을 정도로 아주 최악의 남자였죠. 참고 참던 핫세는 결국 크리스토퍼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하지만 그는 핫세를 곱게 놓아주지 않았고 앙심을 품었는데요. 크리스토퍼는 어느 날 계획적으로 핫세를 찾아오는데 야수 같은 본능을 드러내면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감행했죠. 이때 핫세는 그에게 맞아 얼굴이 풍선처럼 부풀고 입술이 다 찢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날 놈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핫세를 힘으로 제압한 후 몹쓸짓까지 저질렀는데요. 그녀는 얼마 뒤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고 아이는 지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훗날 밝혀진 사실로 크리스토퍼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폭행이 있었던 그날은 어떤 기운에 이끌려 핫세를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는 무단 침입을 해 그녀의 귀에 알 수 없는 말을 속삭이면서 1시간 동안이나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때의 상황으로 봤을 때 크리스토퍼가 환청과 환상에 쫓겨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던 것 같아 더욱 섬뜩한 느낌이 들죠. 이런 남자를 만났다는 자체가 핫세에게 엄청난 불운이었네요. 이렇게 잘못된 만남으로 호되게 순환을 겪은 핫세는 남자를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다가오는 남자들에게 선을 긋고 자신의 몸만 보고 좋아하는 건 아닌지 의심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그녀 앞에 햇살 같은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가수 겸 영화배우인 딘 폴 마틴이 그 주인공이었죠. 그는 20세기 중반 할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엔터테이너 중 한 명인 딘 마틴의 아들이기도 한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개봉 후 둘 다 10대 시절 핫세에게 반한 딘 폴 마틴이 한 번만 만나달라며 LA에서 런던까지 날아와 사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당시엔 그를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핫세는 다른 남자들을 몇 명 사귀었죠. 그들 중 나쁜 남자 크리스토퍼도 있었고요. 시간이 한참 흐른 이후 핫세는 캘리포니아로 오게 되는데 결국 딘 폴 마틴의 교제 신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틴과의 관계는 71년도 그녀의 나이 21세 무렵에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후 한 프로그램에서 딘 폴 마틴과의 결혼 이유를 묻는 MC에게 핫세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자신의 눈을 손으로 가리면서 내 눈동자의 색이 어떤 건가요? 라며 즉흥적인 질문을 던졌죠. 당황해하는 MC에게 핫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몸과 얼굴이 아닌 내 눈색을 맞춘 유일한 남자라고요.
이 일화는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꽤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일화로 대중들에게 기억되죠. 1973년도에 아들 알렉산더 마틴이 태어났으나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던 이 부부는 1978년도에 이혼하며 갈라서게 되는데 이혼 이후 두 사람은 편안한 친구 사이로 지냈고 1987년 딘폴 마틴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을 때 하세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의외 인물인데요. 일본의 가수 후세 아키라입니다. 그는 한국계로 알려져 있어 국내 언론에서 이를 관심 있게 다루기도 했었죠. 후세는 65년 눈물과 미소를 그대에게라는 노래로 가수로 데뷔했는데 인기 가수들만 초대된다는 일본의 연말 최대 가요 이벤트인 NHK 방송 홍백 가합전에만 무려 23번이나 출연한 국민 가수이죠. 두 사람이 만난 계기는 79년도에 하세가 일본 가네보 화장품 CF를 찍게 되면서인데요. 이때 광고의 삽입곡이 바로 후세 아키라의 곡 당신은 장미보다 아름다워였어요. 하세가 후세에게 반해 프로포즈를 했다는 후문도 있었죠. 두 사람은 사랑을 이어오다가 1980년에 결혼했고 후세는 결혼 생활을 위해 일본에서의 경력도 포기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국경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도 10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89년도에 후세가 미국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되었고 하세가 아들 맥스를 일본으로 보내는데 반대하면서 결국 합의 이혼에 이르게 되는데 이혼을 결정한 사유가 석연치 않지만 두 사람 사이에 드러내지 못한 속사정이 있을 거라 추측되죠. 세 번째 남편은 가수 겸 배우인 데이비드 아이슬리인데요. 91년도에 결혼해 죽음을 맞이한 순간까지 함께한 하세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데이비드는 하세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른 유형이라 처음엔 자신과 잘 맞을까 염려되었지만 생각보다 성격이 잘 맞았고 무엇보다 그녀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자상한 남편이라고 하세가 살아생전 밝힌 바 있죠. 하세의 경우만 봐도 인연은 따로 있는 게 맞나 봅니다. 그녀는 남편 데이비드와의 사이에서 인디아 아이슬리를 낳았는데 인디아 아이슬리도 엄마처럼 배우로 활동 중이죠. 딸 인디아는 93년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는데요. 또렷한 이목구비와 매력적인 분위기의 소유자로 엄마 하세 못지않은 미모를 자랑하며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세는 총 3번의 결혼으로 아들 2, 딸 1를 두었는데 첫째인 알렉산더 역시 막내 인디아처럼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아 배우로 활동하고 있죠. 지금까지 20세기 최고의 미녀 올리비아 하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녀의 연기 인생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이름 줄리엣. 줄리엣 이후 반항심으로 가장 예뻤던 시절을 통째로 날려먹은 시간들이 팬의 입장에서 너무나 아쉽게 느껴지네요. 올리비아 하세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봅시다. 안녕.